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만든 건 초미세 공정이었습니다. 2에서 3나노가 물리적 한계일 거라는 예측을 무색하게 삼성전자는 3나노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요, 과거 1980년대는 100나노가, 1990년대는 50나노가 각각 물리적 한계로 언급됐지만 언제나 그랬듯 그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3나노 시대에 접어든 지금도 또 다른 한계인 1나노를 넘기 위해 도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맥은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파운드리와 ASML 등 최첨단 장비 기업 등과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아이맥이 2022년 5월 로드맵 일정을 공개합니다. 로드맵에는 2036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1나노 이하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맥은 2024년 2나노, 2026년 14옹스트롬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8년 대망의 10옹스트롬, 1나노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2030년 7옹스트롬과 2032년 5옹스트롬, 2034년 3옹스트롬에 다다른 후 마침내 2036년 2옹스트롬에 다다를 수 있다는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세밀한 공정을 위해 반도체 구조 역시 바뀌게 됩니다. 3나노까지 적용됐던 핀팻 구조는 2나노대로 진입하면서 GAA 나노시트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 이미 GAA 나노시트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TSMC는 2나노부터 GAA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10옹스트롬, 즉 1나노부터 7옹스트롬까지는 GAA 포크시트 구조가 쓰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GAA 포크시트는 N형 패트와 P형 패트의 나노시트가 긴밀하게 붙어 있고 그 중간에 절연벽을 넣는 방식입니다. 아이맥은 5옹스트롬부터는 C팻 구조가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공정은 더 컴플멘터리 패트를 의미해요. P형 패트 위에 N형 패트를 쌓게 되고요. 서로 다른 전도 유형의 트랜지스터를 교대로 3차원적으로 쌓아 셀 면적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이런 미세화 작업들은요, 구조의 진화 그리고 EUV의 개발이 서로 맞물리며 진행됩니다. 때문에 아이맥은 ASML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 기업의 나노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TSMC는 3나노 연구팀을 1.4나노 연구팀으로 전환해요. 그리고 2024년부터 도입되는 ASML의 차세대 노광기기인 High-NA EUV를 2025년 도입되는 2나노 공정이 아닌 2027년 상용화되는 1.4나노 공정에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이런 스케줄은 아이맥의 로드맵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요. TSMC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최첨단 EUV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옹스트롬 단위인 미세 공정에 사용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2024년 하반기 1나노대 후반 공정으로 예상되는 인텔 18A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A는 옹스트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SMC와 마찬가지로 이 공정에 High-NA EUV가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삼성전자 그리고 TSMC와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10나노의 벽을 빠른 속도로 넘기 위한 시간표를 세웠죠. 7나노급 공정인 인텔 4를 올해 하반기에 3나노에 준하는 공정인 인텔 3을 2023년 하반기에 각각 상용화할 계획이고요. 이후 2나노 공정에는 가장 먼저 도달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3나노 양산을 선언하며 TSMC와의 기술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 삼성전자는 아직 1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계획을 밝힌 바 없습니다. 2021년 10월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는 GAA 기술 기반 3나노 및 2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 GAA 기반 2나노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1나노에 대한 로드맵은 머지않아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 나오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IBM은요, 2021년 12월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VTPET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VTPET 기술의 작동 원리는 반도체의 전류가 수직 방향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층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술로 1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죠. 적층이란 점에서 VTPET은 앞서 언급한 C팻과 유사합니다. 반도체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이 법칙은 물리적, 경제적 한계로 수차례 폐기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이 법칙의 유효함을 지켜왔습니다. 나노와 옹스트롬의 숫자로 표기되는 미세화 경쟁 속에서도 무어의 법칙은 건재함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나노나 옹스트롬의 숫자들은 기업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일 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공정이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의미하지도, 가장 뛰어난 기술력이 기업의 상업적 성공을 의미하지도 않거든요. 빅테크 고객 확보, 그리고 그 고객과의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 더 나아가 높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칩 설계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의 이슈는 미세화의 진척만큼이나 파운드리 3사의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